안녕하십니까, 최혁 선생님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요, 함수의 그래프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할게요. 자, 전 시간에는 우리가 함수의 정의와 그 다음에 용어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좀 알아봤죠. 자, 오늘은 이제 그것을 그래프로, 그림으로 표현하는 과정에 대해서 배워볼 건데요. 자, 일단은 우리가 함수의 그래프라는 것은 한 가지 인식하고 가야 될 것은, 우리가 전 시간에도 배웠지만 함수라는 것은 대응관계상 봤을 때 선생님이 어떤 대응 아니면 어떤 대응이다 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바로 어떤 대응이죠? 1대1 대응이거나 다대일 대응일 때 함수가 된다라는 사실. 그것은 바로 x의 하나의 값에 반드시 y의 값이 하나씩만 존재를 할 때 우리는 함수라고 부를 수 있다 라는 거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함수의 그래프에 관한 내용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함수의 그래프란 자, 일단 우리가 함수의 그래프에 대해서 이제 중학교 과정에서 이제 배웠던 것들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고등 과정에서 추가되는 요소들, 즉 이제 문자의 이해, 그러니까 새로운 표시 방법들, 이런 것들을 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중학교 과정에서 정리가 됐던 간단한 그래프의 개념들 선생님이 설명드리고요. 그것을 갖다가 고등 과정으로 한번 인식을 하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자, 일단 함수의 그래프라는 것은 우리가 중등 과정에서 이제 수직선부터 이해를 했었어요. 자, 수직선이라는 게 이렇게 있을 때 바로 이 수직선은 원점 0으로부터 오른쪽으로 가면 바로 양수의 세계를 뜻하고요. 그 다음에 왼쪽으로 가게 되면 음수의 세계를 뜻하는, 자, 이런 것이 바로 수직선의 관계였었죠. 자, 그런데 요 놈이 바로 축이 하나가 더 생기면서 우리는 이것을 함수의 그래프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좌우를 나타내는 것을 우리는 x축이라는 표현을 쓰게 되고요. 상하를 나타내는 것을 y축이라고 표현하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이 y도 마찬가지입니다. y도 위쪽과 아래쪽으로 구분이 되게 되는데 바로 위쪽으로 올라가게 되면 우리는 플러스라고, 그 다음에 아래쪽으로 내려가게 되면 마이너스라는 표현을 쓰게 됩니다. 자, 이것에 의해서 우리는 좌표 평면이라는 자체가 바로 4개의 나뉜 면으로 구분이 되게 되죠. 그래서 요것들의 각각의 영역의 범위의 값들을 생각을 하면요. 자, 여기 있는 것은 오른쪽 위가 되니까 바로 플러스 컴마 플러스라는 x, y의 좌표가 다 양수 컴마 양수로 표현이 되는 1사분면이라고 부르게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는요 2사분면이라고 부르죠. 왼쪽 위가 되니까 마이너스 컴마 플러스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는 3사분면이 되는데요. 요것은 마이너스 컴마 마이너스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여기는 제4사분면인데요. 오른쪽 아래가 되니까 플러스 컴마 마이너스라고 표현을 하게 됩니다. 자, 이것을 4사분면이라고 부르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각각의 사분면의 부호가 달랐었는데요. 바로 이렇게 마이너스 컴마 플러스, 플러스 컴마 플러스, 마이너스 컴마 마이너스, 그 다음에 플러스 컴마 마이너스, 이렇게 표현되는 것을 우리는 바로 순서쌍이라는 표현을 쓰게 됩니다. 순서쌍. 자, 순서쌍이라는 것은 그러면 어떻게 표현을 하는 거냐? 결국은 x, y라고 표현을 하는 것을 바로 순서쌍이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걸 달리 표현하면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여기는 x가 되겠고 함수에 관한 식이 주어진다면 이것이 함수값이 되니까 fx라고도 표현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이것도 또 다른 순서쌍의 하나의 표현 방법이라는 거 기억을 해 두셔야겠죠. 이 차이점은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학생 여러분들은 아래에 있는 것을 굉장히 어렵게 느껴져요. 그죠? 그것은 뭐냐면 fx라는 것이 들어가기 때문인데 사실은 이 fx가 y라는 거 이렇게 바꿔서 생각할 수 있으면 크게 어려운 얘기가 아닙니다. 자, 이렇게 해서 순서쌍이 탄생하게 된 거고요. 이 순서쌍에 의해서 우리가 이제 그래프의 정의가 내려지는데 한 가지 더 알아둬야 될 것은 바로 곱집합의 개념입니다. 자, 곱집합이라는 것은 뭐냐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순서쌍을 표현하기 위한 방법이다. 순서쌍을 표현하기 위한 방법이다. 순서쌍을 표현하기 위한 방법을 바로 곱집합의 표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예를 들면요. 우리가 A라는 집합의 원소를 0, 1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B라는 원소의 집합을 1, 2라고 합시다. 자, 이렇게 됐을 때 곱집합이라는 것은 A와 B의 곱으로 표현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곱집합이라는 것을 조건제시법으로 나타내보면 어떻게 되냐면요. 자, 곱집합은 바로 순서쌍의 형태로 표현이 됩니다. 순서쌍의 형태로 표현이 되는데
요 집합과 요 집합을 곱하라는 얘기거든요. 집합에서 곱하는 게 어디 있어요? 없잖아요. 그죠? 자, 이 곱집합은 바로 이것을 순서상으로 배열해달라. 즉, 여기의 원소를 A라고 하고 여기의 원소를 B라고 했을 때 바로 이 A와 B에 관한 부분이 오른쪽에 쓰여야겠죠? 이 A는 집합 A의 원소이고 그 다음에 B라는 스몰 b의 값은요, 바로 집합 라지 B의 원소가 될 때. 자, 이것을 바로 우리는 곱집합이라 부르고, 이 곱집합을 실제로 우리가 이것에 의해서 원소들을 나타내보면요, 어떻게 나타낼 수가 있냐면, 자, 순서쌍이 나오게 되는데, 여기 A에 들어갈 수 있는 게 0과 1이란 뜻이고요. 그 다음에 B에 들어갈 수 있는 게 1과 2예요. 자, 근데 원소의 생김새가 이렇게 생겼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맨 처음에 나오는 게 0하고 1이 섞여서 0,1. 자, 그 다음에 0과 2가 들어갈 수 있죠? 그래서 0,2. 자, 그 다음에 1과 1이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1. 그 다음에 1과 2가 될 수가 있죠. 1,2. 자, 이렇게 해서 4개의 원소의 순서쌍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요것을 갖다가 정리해내는 것을 우리는 뭐라고 하느냐? 바로 A 곱집합 B라고 부르게 되는 겁니다. 자, 요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곱집합은 결국은 순서쌍을 원소로 하는 집합을 곱집합이라고 부른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내용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함수의 그래프입니다. 자, 함수의 그래프. 자, 함수의 그래프라는 것을 역시 우리가 조건제시법으로 나타낼 수가 있어야 되겠죠. 함수의 그래프는 뭐냐면 결국은 어떤 점이나 어떤 점이 연속되는 과정을 보여주는 거거든요. 자, 함수의 그래프의 정의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놈의 정의는요. 자, 함수의 그래프는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순서쌍을 쓰는데 바로 하나의 점을 표현하는 방법은 우리가 순서쌍으로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x, fx라고 이렇게 나타내시면 되고요. 자, 봐 되겠고요. 자, x가 어떤 원소이냐에 따라 그 성격에 따라 이거 점이 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아니면은 선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x가 라지 x의 원소다. 자, 그러면 x가 어떤 집합이냐에 따라 달라지겠죠? 만약에 x가 정수다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x가 정수다 하게 되면은 그것은 그냥 순서쌍, 그러니까 점의 표현으로 이루어집니다. 하지만 이 x가 실수가 돼버린다면 그때는 바로 선이 돼버립니다. 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자, 아직 안 될 거예요. 자, 그럼 선생님 예를 들어 볼게요. 자, 예를 들어서 자, A라는 집합이 x, fx가 되어 있는데요. 자, x가요. 라지 x의 원소랍니다. 자, 그러면 x가 보여져야 되죠. 그죠? 이 x라는 원소가 바로 1, 2라고 합시다. 이렇게. 정수값이죠. 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요. 나올 수 있는 값들을 생각을 해야 되겠는데 일단 관계식이 주어져야 되겠죠. 그래서 y는 어떤 관계식이냐? y는 fx는 그러면 되겠죠. 우리 학생 여러분들 헷갈리지 말아야 되니까 fx는 x 플러스 1이다. 자,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건 무슨 뜻이 돼버리냐면요. x가 가질 수 있는 원소가 스몰 x가 1, 2란 뜻이에요. 그래서 나올 수 있는 값들이 지금 누구 나올 수 있냐면요. 1일 때, 2일 때가 나올 수 있죠. 그래서 f1이 얼마냐면요. 1을 띡 집어넣으면 2가 되잖아요. 함수값이. 2가 나올 수 있고요. 그 다음에 f2라는 것은 얼마가 되죠? 3이 됩니다. 자, 이것을 좌표평면에 표현을 해보면요. 자, 이 놈은 이렇게 표현이 되겠죠. 자, 1일 때 2가 되고요. 여기에 점이 빵 하나 찍히고요. 2일 때 얼마가 됩니까? 3이 되죠. 여기에 점이 하나 빵 찍힙니다. 자, 얘는 더 이상 이게 연결이 되는 그래프가 아니죠. 자, 연결이 되려면 어떻게 돼야 되냐면요. 그냥 요런 x의 관계가 필요가 없죠. 그냥 요 놈만 있으면 됩니다. 요 놈만 있으면 저절로 여기가 이렇게 연결이 되게 돼 있죠. 자,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 둘의 차이점은 뭐냐? 첫 번째 점으로 표현된 것은 바로 정수값에 대해서만 이렇게 성립을 한 게 된 거죠. 몇 개의 점에 대해서. 하지만 실수 전체를, 즉 정의역을 실수 전체로 확장하게 되면 바로 선이 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함수 찾기입니다. 자, 함수의 그래프는 과연 어떤 모습을 갖추어야 하느냐? 자, 함수의 그래프라는 것은 바로 전 시간에도 배웠지만 이 함수가 되기 위해서는 무슨 대응 아니면 무슨 대응이죠? 1대1 대응 아니면 다대일 대응이라고 그랬어요. 기억나십니까? 1대1 아니면 다대일이다. 자, 그 말은 무슨 말이냐? 결론적으로 정의역의 원소에 반드시 대응하는 공역의 원소가 한 개 있어야 된다. 그죠? 정의역의 원소에 대응하는 공역의 원소가
공역의 원소가 반드시 한 개 있어야 된다. 반드시 한 개가 존재해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찾느냐? 찾는 해법은 y축에 평행한 직선을 그었을 때, y축에 평행한 직선을 그었을 때 이렇게 되나요? 그었을 때 반드시 한 개의 교점이 생긴다. 자, 이것이 바로 함수가 될 그래프의 조건이 되겠습니다. 자, 예를 한 가지 들어보도록 하죠. 자, 우리가 보편적으로 배운 함수들 중에서 선생님이 생각을 할 건데요. 자, 예를 들어서 직선이 있죠, 직선. 요런 직선은 함수일까요, 아닐까요? 자, 이것은 함수가 맞습니다. 왜냐하면요, y축에 평행한 직선을 여기서 스캐너로 긁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은 이것과 만나는 게 생기면은 띠 하고요, 안 만나면 뚜뚜뚜뚜뚜 합니다. 여기서 띠, 여기서부터 계속 띠죠. 띠 이렇게 되겠죠. 띠 합니다. 그죠? 이거 함수가 맞아요. 함수가 맞고요. 자, 두 번째 그래프 한번 볼까요? 자, 두 번째 그래프는 바로 이렇게 2차 함수의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죠. 자, 요 놈도 어떻게 될까요? 자, 여기서부터 긁으면 띠, 이것도 함수가 됩니다. 선생님 이쪽에서 어떻게 돼요? 이거는 계속 올라가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함수가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다른 그래프 한번 살펴보죠. 자, 다른 그래프는요, 뭐 어떤 걸 그려볼까요? 자, 예를 들어서, 아직 배우진 않았지만 이렇게 무리함수의 그래프가 있어요. 이런 놈은요, 여기서는 뚜뚜뚜뚜뚜뚜 안 만나죠. 만나는 데가 없죠. 그러다가 여기서부터 띠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놈은 전체적으로 봤을 땐 함수가 아닙니다. 함수가 아닌데요, 함수인 구간이 생기죠. 어디서부터 함수인 구간이 생기냐면 여기서부터는 함수인 구간이 돼요. 하나씩 만나고 있으니까. 하지만 이쪽은 함수가 아닌 거죠. 함수가 되는데 이쪽은 함수가 되지 않는다예요. 자, 그러면 무슨 말이냐? 전체적인 그래프의 개형은 지금 함수가 아니지만 함수가 되기 위해서 조건을 걸어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 무슨 말이냐면 x가 양수일 때, 0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함수라는 조건을 성립하게 된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자, 그 다음 또 하나 그려보죠. 자, 우리가 배운 그래프 중에 또 뭐가 있을까요? 자, 요렇게 원이 하나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 얘는 함수일까요? 함수가 아닐까요? 자, 긁어볼까요? 뚜뚜뚜뚜뚜뚜뚜뚜뚜띠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자, 이것도 역시 함수가 될 수 없습니다. 그죠? 자, 그러면 얘는 함수가 될 수 있는 그 정의역의 범위가 생기느냐? 생기질 않습니다. 함수가 되는 곳은 생기긴 생기네요. 딱 두 군데 존재하는데요. 어디 존재하냐면요. 바로 이렇게 접할 때 하나 하고 여기서 이렇게 접할 때 한 군데. 이 두 군데만 함수가 생기고요. 나머지는 어떻게 됩니까? 여기 같은 경우는 어떻게 돼요? 여기 같은 경우는 두 개가 만나죠? 그러니까 x 하나의 값에 두 개가 만나기 때문에 함수가 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쪽으로 가면 아예 안 만나죠.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군데를 제외하고는 함수의 조건을 충족시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전체적으로 함수라고 볼 수도 없고요. 그러니까 정의역의 범위, 어떤 구간에서는 함수야 라고도 얘기할 수 없죠. 그냥 어떤 값에서 함수인 거죠. 그죠?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함수의 그래프를 판단하는 요령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요, 우리 칠판 지우고 계속해서 우리 필수 예제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필수 예제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문제가 좀 작아요. 한 문제 있습니다. 보시죠. 자, 다음 그림에서 함수의 그래프를 모두 찾으면 그랬습니다. 자, 확인해보죠. 선생님 스캔으로 긁는 거라고 그랬어요. 여기서부터 띠 이렇게 긁는 거라고 그랬죠. 자, 요 놈은 띠 다 하나씩 만나죠. 다 하나씩 만납니다. 이렇게 그어보면은 여기서 하나, 이렇게 그어보면 여기서 하나, 이렇게 그어보면 여기서 하나. 자, 이런 식으로 만나게 되죠. 자, 그래서 요 놈은 함수가 된다라는 것을 모두 알 수가 있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거 볼까요? 두 번째 것도 선생님이 해드렸죠. 여기는 뚜뚜뚜뚜뚜뚜 있으면 안 된다 그랬잖아. 그지? 2번 안 되고요. 자, 3번 볼까요? 3번은 뚜뚜뚜뚜가 아닙니다. 얘는 지금 계속해서 내려가고 있고요. 얘는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는 그래프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도 띠, 여기도 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씩 만나요. 하나씩. 그래서 3번도 함수가 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은 4번입니다. 4번은 여기는 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 띠 이렇게 되겠죠. 그죠? 자, 그렇기 때문에 왼쪽에서는 아예 안 만나고요. 여기서는 하나 만나고 여기서는 두 개 만나죠. 4번도 안 됩니다. 자, 5번은 여기서는 띠 전체 다 띱니다. 그죠? 이렇게 되니까 이것도 함수가 될 수 있죠. 그래서 함수의 그래프가 되는 것은 바로 1번과 3번과 5번 세 개라는 거 알 수가 있겠네요. 자, 오늘은 이 문제가 전부입니다. 그죠? 좀 썰렁하죠? 자, 그 밑에 보면은 우리 확인 체크 문제 있을 텐데요. 확인 체크 문제 지금 한번 풀어보세요. 시작하십시오.
자, 그럼 바로 확인 체크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죠. 역시 함수의 그래프 찾는 문제입니다. 다음 그림에서 함수의 그래프를 모두 찾으면 그랬습니다. 자, 긁어보죠. 여기는 다 D 됐어요. 그죠? 1번 함수의 그래프 맞고요. 자, 2번은 뚜둑 띠. 자, 우습죠? 완전히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자, 여기 두 개 만나고 있죠? 두 개 만납니다. 이렇게. 자, 여기 하나 만나죠? 여기는 아예 안 만납니다. 함수의 그래프가 될 수 없죠. 그래서 2번 안 되고요. 자, 세 번째 거 볼까요? 여기는 아예 뚜뚜뚜뚜뚜뚜 안 만나다가 여기서 무장창 만납니다. 그죠? 그러다가 또 안 만나게 되죠. 이것도 함수의 그래프가 될 수 없죠.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자, 이것은 어디서나 긋든지 간에 하나가 만난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죠. 어디서건 긋건 하나가 만난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4번도 함수가 될 수 있죠. 자, 그래서 함수의 그래프인 것은 바로 1번과 4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요, 함수의 그래프에 대해서 간략한 내용 살펴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우리 함수의 그래프의 종류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